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주인공은 많은 분들께서 오래전부터 댓글로 요청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침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어서 이번 태도의 품격 18번째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18번째 주인공은 갓세븐의 진영군입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갓세븐의 팬도 아닐 뿐더러 갓세븐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고 또 갓세븐의 멤버들이 누구누구고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여러분들이 갓세븐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갓세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영상들을 보니까 일단 갓세븐 자체도 굉장히 멋진 그룹이더라고요. 각각의 멤버들도 너무 매력있고 당연히 외모도 너무너무 멋있고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고 음악도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멋있게 하고 있는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멤버들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오는 멤버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진영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진영군이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더 가잖아요. 진영군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랑 좀 비슷합니다. 물론 뭐 외모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진영군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뭐 진영군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저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진영군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영군을 위주로 좀 자료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장면들을 함께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진영군의 아주 멋진 매력이 드러나는 장면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영군이 만약에 제가 아는 동생이고 제 지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너무 예뻐했을 그런 스타일입니다, 진영군이. 그러니까 제 맘에 쏙 들었다는 얘기죠. 자, 진영군의 영상을 지금부터 몇 개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한 프로그램에서 심리학 박사님께서 갓세븐의 모습을 보고 각각의 멤버들을 분석하는 영상이에요. 이 박사님께서 진영군을 평가하는 장면을 보면 진영군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너와 배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정적이고, 자,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상당히 잘 돼 있었고, 첫 번째 본 건 뭐냐면 배려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거 진짜 맛있어. 자, 이거 하나씩 옮겨. 아니, 난 달라고. 나도 한만 더.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사람의 잘못된 것을 캐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장면을 보면 심리학 박사님께서 이미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잘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짧은 장면만 봐도 진영군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하는 분야인 이 매너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거 진짜 맛있어. 자, 이거 하나씩 옮겨. 자, 이 모습은 제 태도의 품격을 지금까지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장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태도의 품격 주인공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와이스의 정현양이라든가 아이즈원의 채연양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있죠. 엄마. 정현양도 그렇고 채연양도 그렇고 팀에서 엄마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영군도 영상들에서 보면 진영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심심치 않게 쓰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진영군이 이런 모습들을 오랜 기간 꾸준히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딱 했는데 이런 엄마라는 호칭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별명만 봐도 진영군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진영군은 가장 바깥쪽에 앉아 있고요. 제가 바깥쪽에 앉아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를 받아야 되는 연예인으로서는 이 바깥쪽 자리 그리고 뒤쪽에 있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그런데 바깥쪽이나 뒤쪽에 있으면 장점이 있죠. 모든 멤버들을 시야에 담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럼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진영군 같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야에 모든 멤버가 다 있고 모든 상황들이 눈에 들어와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야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상황이 내 시야에 들어온다는 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 있어도 정 가운데 자리를 고수하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존재감이 잘 안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양쪽 사이드에 빠져 있거나 무리에 한 발자국 뒤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무리의 사람들 중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거나 이럴 때 캐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죠. 이게 매너 있는 사람들, 배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이런 사람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진영군이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챙기는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드러납니다. 제가 태도의 품격을 하는 이유가 항상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사람들이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도 멤버들 촬영 중이고 밥 먹는 와중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이건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멤버들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배려가 담긴 행동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님이 진영군의 이런 배려 있는 행동을 캐치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태도의 품격을 하는 이유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알아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박수도 쳐줘야 되고 진짜 멋있다고 엄지도 한번 치켜 세워줘야 되는 거죠. 너무 멋있죠. 자, 그런데 이 뒷장면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니 난 달라고 나도 좀만. 자, 옆에 있는 멤버가 젓가락이 아니라 집게로 밥을 먹고 있었고 진영군의 시야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매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려 있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시야가 넓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영군 같이 이렇게 매너 있고 배려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도 진영군처럼 이렇게 멋있는 매너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될 건 매너의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일은 없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이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매너라는 것도요, 기회가 안 오면 할 수가 없거든요. 매너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영군도 보면 이 장면에서 옆에 있는 멤버, 그러니까 영재군이 집게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온 거죠. 그냥 뭐 집게로 먹나 보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영군은 그 장면을 보고 왜 집게로 먹고 있지? 저거 불편할 텐데. 근데 먹는데 지장은 없어 보여. 여기서 사고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집게로 먹고 있지? 불편하겠는데? 그럼 젓가락 줘야겠다. 여기까지 뻗치는 겁니다. 이게 매너 있는 사람들의 기본 코스입니다. 사고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영군이 어떻게 한지를 잘 보면 아니 난 달라고 나도 좀만. 그러니까 방금 보셨죠? 진영군이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영재군이 집게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한 다음에 망설이질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요, 진짜 망설이질 않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 진 편에서 강조한 거예요. 보는 순간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군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금 영상에서 보이지만 나무젓가락을 뜯어서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언제 비비죠? 나무젓가락이기 때문에 젓가락을 뜯은 다음에 혹시나 가시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먹을 때 다칠 수도 있고 잡을 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짜장면 같은 거 먹을 때도 나무젓가락 뜯은 다음에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비비는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젓가락을 건네주기 전에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나무젓가락을 비벼서 건네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배려 있는 행동들은 이렇게 사소하고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행동 자체로도 너무너무 멋있는 배려고 멋있는 매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상대방에게 건네기 전에 젓가락을 비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진영군의 습관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짜장면 먹을 때 나무젓가락을 뜯어서 젓가락을 이렇게 비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면
내가 상대방에게 준다고 해서 생전 안 하던 젓가락 비빔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진영군이 지금 젓가락을 저렇게 비빈다는 얘기는 습관이 나왔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영군의 습관이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 장면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 장면은 한 프로그램에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하고 뭐 같이 이제 며칠 동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 안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바를 거 필요하면 여기서 식성대로 그냥 바르시면 돼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거 발라. 손 씻어도 돼. 씻어. 제가 이 영상 왜 보여드렸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제가 습관 얘기를 하다가 이 영상을 바로 붙여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장면도 진영군의 습관 중에 하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손 씻는 습관이 진영군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거 갖다가 이렇게 칭찬을 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 영상이 원래 이런 거 칭찬하는 영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은요, 이런 좁쌀만한 것도 하나 눈에 걸린다? 그럼 무조건 칭찬하는 영상이니까요.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게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좋은 습관이라는 건 사용하는 단어들일 수도 있고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삶의 방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비속어라든가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들이나 제스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그 사람이 그 상스러운 단어나 부정적인 제스처를 그때만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평상시에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제스처를 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미지와 연결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부정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 진영군의 이 사소한 습관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블 매너 강의를 나가게 되면 힘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요즘 공기도 그렇고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위생과 내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나랑 도구들을 같이 쓰고 있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 손을 쓰는 행위가. 그런데 진영군이 이렇게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자마자 손을 씻어도 되냐고 하고 손을 씻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제 눈에.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한다니까요. 이런 작은 행동만 봐도 진영군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들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완벽하게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상스러운 단어나 부정적인 제스처가 튀어나오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습관도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부분이어도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진영군이 손을 씻는 장면을 보고 제가 또 어디로 사고가 뻗쳐나가냐면, 이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집사부일체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를 만나러 JYP 사옥에 간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JYP의 사옥에 있는 식당의 모습이에요. 밥 먹기 전에는 언제나 손톱 패스에는 들어오시면 세상에. 야, 저 친구가. 자, 박진영 씨가 회사에 있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식당 구조를 보면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조적으로. 진영군은 갓세븐의 멤버고, 갓세븐은 JYP 소속입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박진영 씨도 기본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에게도 강조가 됐을 거고, 이런 환경에서 손을 씻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암만 환경 조성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보다는 환경이 조성돼 있을 때 훨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그런 의미에서 따지자면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손을 씻는 아주 위생적인 멋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진영군도 칭찬을 하고, 진영군이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조성해 놓은 JYP라는 회사, 그 회사의 리더인 박진영 씨의 그 마인드도 함께 묶어서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 장면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사소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제분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내 자식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좋은 습관이 뭔지를 정하시는 게 첫 번째고, 그 나름대로 정한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지금 박진영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매너 교육에서 강조하는 솔선수범이죠. 나는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좋은 습관을 강요한다? 이거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군의 이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죠. 자, 이번 장면은 얼마 전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진영 군이 나온 장면인데요. 이 장면도 한번 보시면 그냥 훈훈해지실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2달 배운 한국무용. 자, 그럼 복지회관 한번. 복지회관. 선이 살아야 돼. 야, 너 그냥 해. 선이 살아야 돼. 아, 뭔 선이 어디? 선이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진영이가 못 받아준다, 야. 야, 지금 소민이 봤어? 진짜 선 나온다. 야, 소민아! 야, 소민아! 서늘하게 떤다. 서늘하게 떤다. 나와! 소민아! 소민아! 야! 자, 너 뭐야? 아, 피치 났다. 났어. 내가 잘못 먹은 거 가만 있어. 네가 거짓말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깜짝이야. 야! 네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봐. 진영아. 손 잘하지? 털털하고. 야, 그만해. 그랬어. 아, 지금 밖에 터져가지고. 아니, 나 소민이가 오늘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보여주네. 아니, 배우들아. 아유, 야, 그래도 진영이가 신발 갖다 준다. 야, 매너 있다. 자, 이 장면에서 진영 군의 매너가 정확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시면 지금 영상을 보면 춤을 추기 위해서 자켓을 벗는 전소민 씨를 진영 군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매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영 군은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쳐다보면서. 자켓 벗으시면 내가 자켓 받아들여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진영 군한테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매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너라는 게 항상 갑작스럽게 오지만은 않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매너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매너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전소민 씨가 자켓을 벗고 있잖아요. 벗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지금 마이크 빼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진영 군은 머릿속으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켓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매너 있는 행동이 만약에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순간이 오면 지체 없이 몸을 그냥 움직여버리면 멋있게 매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을 건너려고 건널목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좀 연로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무거운 짐을 옆에다가 놓고 길을 이쪽으로 건너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신호를. 이럴 때 진영군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가서 어르신 짐을 들고 이쪽으로 옮겨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는 순간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이러면 누구든지 아주 멋진 매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매너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이럴 때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건 평상시에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걸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몸을 움직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는 찰나의 순간에 몸을 움직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인 매너를 캐치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의 매너는 여러분들이 배려 있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가고요. 아, 지금 밖에 터져가지고. 아니, 나 소민이가 오늘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보여주네.
이 신발을 가져다 주기 전에 진영군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민망해하고 있는 소민 씨한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뭐 여기 표현으로는 쌍따봉을 막 날려줬어요. 근데 이 쌍따봉을 날렸다고 또 소민 씨는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진영군이 날린 이 쌍따봉이 진영군의 매너와 배려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의견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10년간 매너에 대해서 강의하고 매너와 에티켓 그리고 배려와 양보, 인성,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 눈에는 진영군의 이 쌍따봉이 굉장히 배려 있는 행동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소민 씨를 결코 놀리는 쌍따봉이 아니고요. 민망해하는 전소민 씨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쌍따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영군의 이 쌍따봉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려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곤란에 빠진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음식을 나르거나 혹은 빈 그릇들을 치워가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걸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쾅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때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웨이터한테 쏠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난장판이 돼 있겠죠. 막 떨어진 그릇들, 접시들 그리고 혹은 웨이터분이 넘어지셨다면 넘어져 있는 웨이터분까지 여기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글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넘어진 웨이터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 시선을 걷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너 있고 배려 있는 행동을 하시는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너나 배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뭐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가방에서 뭐를 꺼내다가 가방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 안에 있는 소지품들이 다 흩어졌어. 그때 어떤 심정이죠? 일단 흩어진 거야 주스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창피한 마음이 제일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웨이터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은 주우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쏠려 있고 나는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이제 겨울이니까 빙판길이 이제 좀 깔리겠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아픈 게 문제인가요 그때? 창피한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만약에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있거나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이렇다면 그 곤란에 빠진 상황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 널브러져 있는 그릇들을 정리하는 걸 도와준다든가, 쏟아져서 흩어진 소지품들을 줍는 걸 도와준다든가, 빙판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양해를 구하고 부축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든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진영군이 쌍따봉을 한 이유는 어차피 예능이니까, 다른 출연진들이 저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능이니까 그냥 웃음의 코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소민 씨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진영군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도 그 민망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게 맞을 겁니다. 누나 괜찮아요. 춤 진짜 멋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불편한 마음을 최대한 해소시켜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없애주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작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영군의 이 밝게 웃는 미소와 쌍따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진영군의 이 모습에도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이 깊은 친구입니다. 이런 장면만 봐도. 그리고 뭐 앞뒤로 자켓 벗을 때 받아주는 거나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옮겨주는 거, 이런 매너는 이런 친구들이면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죠.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영군이 보여준 이런 매너 있는 행동들도 진영군의 아주 큰 매력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진영군에게 마음이 더 갔던 이유는 바로 진영군의 보이지 않는 면들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면들이 이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진영군의 스피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영군이 하는 말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짧은 인터뷰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막 야 우리 1등 하자
우리 진짜 세계 최고가 되자 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1등 너무 좋고 세계 최고 정말 좋은데요. 그 전에 갓세븐의 음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다면 전 그거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데서 콘서트를 해보고 싶고요. 아레나에서도 해보고 싶고 BMX들처럼 돔에서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걸 떠나서 무대 위에서 팬분들을 좀 오래 보고 싶어요. 팬분들이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연결지어서 진영 군이 말하는 장면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려 보이는 게 왜? 제가 사회생활 좀 지켰는데 몇 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19살 때부터 했거든요. 되게 일찍 시작했구나. 그게 이제 얘가 뭘 알겠냐는 그런 무시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요. 휴지 좀. 오늘 한 1시간 반 동안 울자.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19에 시작을 했으면 그때부터 바로 그런 고충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말하면서 계속 생각나거든요. 힘든 게 많았었지. 소라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나쁜 사람들 말은 그냥 무시해도 돼. 남들은 이렇게 피해준 사람한테 했던 말들을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맞아요. 시간이 지나서 난 이렇게 상처받았었어, 친구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어? 피해자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보다 기억을 잘 못해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이불 속에 틀어박혀서 울기도 해보고 되게 상처 입었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흘려듣자.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면 네. 나중에 괜찮아지더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가지고 소라가 위축되면 소라가 지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뭐. 안 맞는데 억지로 힘들면서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보다 사람 많은 데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요. 그 그룹 중 한두 명? 너의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오빠가 봤을 때는 지금의 소라는 전혀 문제가 없어. 지금처럼만 하면 제가 잘 될까요? 그럼 전혀 문제 없어. 오빠도 쑥스러움 많이 타고 하는데 네. 나는 소라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 나도 소라랑 비슷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독서라던가 영화를 네. 본다던가,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위안을 좀 얻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네. 왜 그럴까도 생각을 하지만 그걸 넘어서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네. 자기를 좀 바라보는 거,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 편하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어? 할 수 있지? 네. 그럼. 이제 다 울었어? 네. 오빠가 네. 그 뭐 줄 거 많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선물을 준비했거든. 오빠가 좀 좋아하는 책이 있어. 이 책이랑 네. 아, 오빠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야.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오빠한테 큰 힘이 됐어. 아, 진짜요? 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 설명에 이 원본 링크를 제가 띄워놓거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 영상은 전체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아주 앳돼 보이는 진영 군이 했던 짧은 인터뷰, 그게 제가 영상 날짜를 보니까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3, 4년 전에 지금보다 3살, 4살이 어렸을 때의 진영 군도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진영 군이 이런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고, 말을 진짜 예쁘게 합니다, 진영군은. 그리고 표현도 너무 잘하고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친구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많은 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을 말로써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진영군은 그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영군의 이 깊은 사고와 이 표현력은 결국 독서에서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BTS 남준군 영상에서도 이 책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책에 대해서 뭐 부풀려서 뭐 찬양을 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책 그리고 독서라는 게 가진 힘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는 있죠. 누구든지 누군가의 고민 앞에서 나름의 조언을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군의 이런 멋진 말들, 이런 멋진 스피치들이 결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돌 친구들 중에서 독서를 많이 하기로 좀 유명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BTS 남준군, 진영군도 그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보세요. 조언해 주는 것도 보세요.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절대 주제 넘게 조언하지 않아요.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조언만 하고 있어요. 진영군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긴 오빠가 조언을 해주는데 위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 지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많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 외모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얼마나 더 그 시너지가 많이 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영군처럼 생겼다면,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상관없이 저는 그 뛰어난 외모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뛰어난 외모를 이런 좋은 인성, 따뜻한 마음, 깊은 배려심, 매너 있는 행동, 이런 것과 함께 써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진짜 얼굴 제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물론 진영군의 팬분들이라면 이미 이런 매력들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진영군이라는 사람을 몰랐던 분들도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잘생겼고 멋있고 인상도 따뜻하고 좋은 매너를 가진 친구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보물 같은 친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정한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다정의 끝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모습 변치 않고 안 변할 것 같아요.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아티스트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태도의 품격 18번째 영상은 갓세븐의 진영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진영군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쓸 줄 아는 이런 스타일들은 특징이 뭐냐면 잘 눈에 안 띕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잘 안 띄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말수가 적고 중앙이 아니라 바깥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경을 써서 바라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타인을 위한 배려 있는 행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아마 진영군 같은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몸을 써주는, 그리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시선을 여러분들 주변으로 넓게 돌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야에 진영군처럼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장 가까이에는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가족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왔다면 잊지 않고 감사의 표시 한 번씩 건네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